우선 속 시원한 소식 한 가지로 오늘 이슈 이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베이조스,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와 함께 이 세계가 자신들의 놀이터라고 여기는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척 정치적 올바름으로 무장한 듯 포장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 그 어떤 독재자들보다 탐욕스럽고 이상하게 꼬였고 자신들의 돈으로 못하는 것은 세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족속 같은데요.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락의 전설, 핑크 플로이드의 전 멤버 로저 워터스인데요. 핑크 플로이드의 전설적인 곡을 페이스북 광고에 사용하겠다는 저커버그의 개인적 제안에 F자로 시작되는 욕을 날리며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뉴스위크가 보도했는데요. 14일 뉴스위크는 저커버그가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를 페북 광고에 사용하겠다며 워터스에게 거액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워터스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지지 집회에서 이번 일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저커버그가 원했던 곡은 핑크 플로이드가 1979년에 발표한 앨범 더 월의 수록곡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였습니다. 교육 등 기성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이 노래의 가사가 딱 마음에 든 저커버그가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지만 워터스는 꺼져버려 라면서 욕까지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런 짓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내 노래를 이용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생각이 우리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핑크 플로이드 하면 전위적 그룹으로 락의 전설입니다. 저항정신, 베트남전 반대, 그런 진보적이고 좌파적이었던 그들의 위치가 지금 시대에는 우파, 보수 쪽으로 오게 됐다는 게 미국과 세계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시면 한번 유튜브로 찾아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 차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화제를 모으는데요. 미국 대학가의 좌경화의 일침을 그것도 팍스뉴스에 출연해 쓴소리를 한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자가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27살 박연미 씨인데요. 북한을 탈출해 지금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북한을 닮아가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보면 미국의 미래가 암울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북한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북한을 탈출해 세계 최고 미국의 최고 명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리따운 대학생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바로 저번에도 말했죠. 미국 사회, 특히 교육계의 공산화, 중국 문화혁명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팍스뉴스는 최근 이 같은 미국 사회의 중국 문화혁명식 공산화를 주의 깊게 살피며 관련 인터뷰와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박연미 씨와의 인터뷰도 이런 방향 설정을 밑에 깔고 이뤄졌습니다. 박연미 씨는 14일 인터뷰에서 그들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정상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다. 북한도 매우 미쳤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박 씨의 발언.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우선 박연미 씨는 반서구 정서와 집단 죄의식, 정치적 올바름의 강요를 들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지적한 비판적 인종이론의 일반화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접하지 못한 대부분의 미국 젊은이들은 대학교에서 선배나 젊은 교수들에게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교육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의 성적의 주관적인 기준을 각 교수들이 적용하는 미국 대학가에서 자신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렇게 마치 한국의 80년대 대학가처럼 미국의 21세기 대학가에서 문화혁명식의 원색적인 좌파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으로 방송에선 박연미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인 오스틴의 고전 문학을 즐긴다고 말했다가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교직원은 그 작가들이 식민주의 사관을 가진 것을 아는가?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고 부지부식간에 당신을 쇠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산 독재 국가에서 탈출한 자신의 경험을 근간으로 교수, 학생들과 무수히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학점을 유지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이를 문명의 퇴보처럼 느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박연미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을 무조건 믿었다며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연미 씨는 13살인 2007년 어머니와 탈북했다가 인신매매단에게 잡혔다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몽골로 간 뒤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2016년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하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2016년 월가에서 근무하는 백인분과 결혼해 아들도 있고 현재는 시민권을 따 행복하게 지내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는 용기 있는 여성입니다. 이슈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싫어하는 사람 참 많죠? 미국의 절반이 바이든을 한때나마 지지했던 사람들도 치솟는 물가에 치를 떨며 그에게 표를 준 손모가지를 분지르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별 관심 없었던 영국인들도 바이든에게 분노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국 여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무례를 범했기 때문이죠.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13일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만났는데요. 이날 접견 장면이 공개되며 의전 결례 논란이 퍼졌습니다. 바이든이 선글라스를 낀 채로 여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파일럿 선글라스를 항상 즐겨 쓰는데요. 이날도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여왕과 만난 뒤에도 바로 벗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또 혹시 깜빡한 게 아닐까요? 아니면 지난주 타임지가 자기가 선글라스 낀 모습을 멋지게 미화해 표지 사진으로 딱 박아줬던 게 좋아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일부러 뽐내고 있는 것 아닐까도 싶은데 어쨌든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다수 영국인들은 왕실 의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불쾌해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실의 집사로 일했던 그랜트 헤럴드는 뉴스위크에 여왕을 대면할 때는 선글라스를 쓰면 안 된다. 여왕과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쓰는 건 괜찮지만 여왕을 만났을 때는 벗었어야 했다면서 모두가 그래야 한다. 심지어 왕족도 여왕을 만날 때는 선글라스를 벗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한창인데요. 방문국의 의례를 따르는 게 상대국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무례를 비꼬는 이가 있는가 하면 햇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왕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며 과잉 반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끼고 영국 여왕 앞에서 목례 인사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면 언론이, 주류 언론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모두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